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4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 편애가 심한 분들이셨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저는 둘째이자 막내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자식은 오빠뿐인 것처럼 무조건 아들 하시며 둥가둥가 내 새끼 하며 키웠습니다. 반면 제겐 오빠의 반의 반, 아니 그냥 그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 먹이고 옷 입힌다 느낌으로만 관심받게 자식으로 키웠어요. 오죽하면 저는 자라는 동안 제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오빠가 혹여라도 밥 한 끼 굶을까, 손에 물이라도 묻힐까 노심초사하시며 2살이나 어린 저 보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간식까지 챙겨줘라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절 오빠의 하인처럼 대하니 오빠도 당연히 절 하인처럼 부렸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오빠 간식 챙겨주다 제가 먼저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 빵 한 조각이 뭐라고 뱉을 때까지 절 때렸던 게 오빠였어요. 당연히 여기저기 멍이 들었고 퇴근하신 부모님께 말했더니 오빠가 혼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제게 화를 내시더군요. 아마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성인이 돼서도 한 번씩 꿈에 나왔었어요. 하염없이 혼나는 꿈을요. 오빠는 자라면서도 온갖 사교육을 받으며 인서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숙사는 절대 싫다는 말에 부모님은 원룸 월세, 통신비, 용돈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었어요. 심지어 30대가 넘어 겨우 취직했는데 취직하느라 고생했다며 취직 후에도 아버지가 간간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냥 내팽개쳐진 자식처럼 커왔습니다. 중학생 시절 꿈이 생겼고 저도 공부에 전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게 마음먹고 아버지께 문제집 한 권 사달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빠 공부시키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며 너는 오빠 뒷바라지나 하라며 문제집 대신 쓰레기 봉투를 쥐어주시더군요. 전 너무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처음으로 그날 아버지께 울면서 대들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다고. 왜 매번 내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냐고 말이죠. 그 당시 청소기, 빨래 돌리고 널고 개기, 설거지, 밥하기 등 모든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거든요. 그날 새벽 아버지는 술을 먹고 들어와 저를 개 패듯이 폭행하며 딸이 그것도 못해주느냐, 왜 본인을 속상하게 하느냐시며 분풀이를 하시고는 잠에 드시더군요. 그 또한 트라우마로 남아 한동안 벌벌벌 떨면서 살았었어요. 그 후에 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까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선 하인, 아니 노예처럼 집안이라며 분풀이 대상으로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 저는 기숙사가 지원되는 곳으로 취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까지 오셔서 취업 자리를 취소시켰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막내딸이라 걱정스러워서 집 아닌 곳에서 직업을 가지는 게 불안하다.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다시 알아봐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 탈출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면 집안이라고 오빠 수발 들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빠가 군대에 가게 되고 원래 불안했던 부모님 관계는 어느 순간 틀어지더니 이혼하시면서 저희 노예 생활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회사 다니며 생활을 하니 천국을 맛보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마음 편하게 몸 이을 곳이 생기니 저는 점점 생기를 찾아갔고 제 곁엔 절 아주 많이 아껴주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그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힘겨운 가정 환경에서
그래도 참고 견뎌온 건 아버지가 부동산과 재테크로 재산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아무리 구박을 했어도 친딸인데 결혼할 때 집은 못 해주셔도 결혼자금이라도 좀 보태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어린 시절 폭행과 폭언으로 학대한 일은 가슴에 묻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겐 결혼할 때도 아이가 태어날 때도 아무런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정제사 지낸다고 매번 부르셔서 음식 시켰어요. 혼자 끙끙대며 음식을 해도 고생했다는 말조차 없으셨어요.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당장 현금이 조금 필요해 도와달라고 간 자리에서 온갖 생색을 내시며 그동안 제가 참고 견뎌온 세월을 그저 그런 일로 폄하하시며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제게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한 새어머니 아이한테는 묻지도 않고 돈을 턱턱 빌려주시더라고요. 왜 친딸인 제게만 모질게 하시는 건가요? 그 일 이후 굳게 마음먹고 친정과 거의 연을 끈 다시피 살았어요. 비록 금전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절 아껴주는 남편, 사랑스런 아이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땅을 물려주셨었는데 그곳이 개발지역으로 확정되고 저희는 평수를 늘려 집을 이사할 정도로 금전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 행복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만 이어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오빠라는 인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다고 자기네는 못 모신다고 저보고 모시라더군요. 그리고 새어머니랑도 이혼을 하셔서 급하게 입원시켰다고 빨리 모셔가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 아빠에게 재산 한 푼 받은 거 없어서 못하겠다. 재산 모두 받은 오빠가 모시던지 아니면 그 재산 내놓으라고 그럼 모시겠다고. 그동안의 울분이 함께 섞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히 오빠라는 인간 재산을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럼 저 보고도 병원비 반을 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럼 재산 반 떼어주면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욕을 하며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희 그런 전화 통화를 남편이 몰래 들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전 전화가 끝나고 그동안의 서러움에 엄청 울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마음이 추슬러지자 남편이 나들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아이와 오랜만에 봄 내음을 맡으며 나들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다 했지만 미워도 가족인지 아버지가 걱정되기는 했어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버지를 면회했는데 그동안 병세가 깊어진 탓이었는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건장했던 아버지가 많이 작아지셨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럴 거면서 그동안 왜 날 구박했냐고 속으로 외쳤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냥 있었어요. 눈물만 흘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전경아, 아빠가 미안해. 난 한 번도 널 미워한 적이 없어.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의 사과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그동안 골마 있었던 마음이 팡 터져 버렸어요. 전 소리 내며 엉엉 울어버렸어요. 살면서 원망만 했던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요. 저희 집으로 오신 아버지는 좋아지시다, 또 나빠지시다 하셨지만 정신이 돌아올 때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시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와 3년 정도 함께 사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오빠라는 인간은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전 당연히 오빠에게 유산 상속을 모두 하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저희 모르게 유언장을 바꾸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그거 받으려고 아버지 빼돌린 거냐며 받은 거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때만큼은 제 남편이 제 편인 게 세상 누구보다도 너무 듬직했어요. 오빠는 소송을 걸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오빠가 지원받은 게 상속으로 처리되었고 오히려 오빠는 상속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꽤 큰 돈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러고도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빠도 아버지처럼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반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남겨주신 재산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꿈은 아닐까 한 번씩 볼을 꼬집기도 하면서요. 이 행복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 가득한 날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